울면서 이렇게 집에 갔던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이제 지금 천하람 의원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초대 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되셨는데 그때 광주에 오셔가지고 장혜영 요정 때문에 당이 잘못될 거였으면 진작에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폴티와 뉴스민이 함께하는 지역주의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폴티를 운영하는 최하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현입니다. 저는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정의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아현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요즘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중앙정치에서 지역에 있는 정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지역에서 정당을 선택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욱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지역주의자에서는 폴티와 뉴스민이 지역에서 지역을 선택하고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주와 대구에서 한 분씩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각자 3가지 키워드로 본인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우님. 저를 소개할 키워드는 고집, 그리고 신념, 그다음에 물 흐르듯이라는 3가지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고집을 꼭 이루어내려고 해요.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능력을 좀 키우면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네, 2번째로 신념. 아무래도 광주는 이제 민주당의 강세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 당이 몰려 있으면은 이 지역이 좀 고이고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꼭 이제 다른 정당과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좀 더 건강한 의회를 만들고 건강한 이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신념을 하나 키워드로 넣었고요. 그래도 제 삶의 목표는 물 흐르듯이 가자라는 목표가 있어서 마지막 키워드는 물 흐르듯이라고 제 신념 키워드를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연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가지 키워드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파인애플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 어디 가시면 파인애플 볼 때마다 제가 좀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파인애플을 좀 담아봤고, 2번째 키워드는 공동체인데요. 대구라는 키워드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대구에 살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좀 긍정하기 위해서 여러 공동체들에게서 이제 활동을 해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2번째 키워드는 공동체를 정했고요. 3번째 키워드는 공동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지역에서 성소수자 활동가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그 정체성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서 이렇게 3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을 선택을 해서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또 하고 계신데요.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먼저 진우님. 국민의힘에서 먼저 이제 광주 구의원을 출마를 했었고 지금은 개혁신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광주에서 출마를 하면서 이제 인프라도 있었고 이제 만들어가는 와중이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개혁신당으로 가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지금 천하람 의원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어떤 전화였냐면 진우야 너는 이제 국민의힘에 남아있어라. 지금 우리 개혁신당에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 되는데 후배들한테 그런 가시밭길을 이제 걷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개혁신당으로 천하람 의원께서 가셨어요. 그때 저도 감동을 또 먹었었고 그 이후로 개혁신당에 가야겠다 고민 없이 그래서 개혁신당에 입당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입당 전에 국민의힘부터 이제 정치활동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항상 저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이제 대항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광주에서 그것이 그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은 너무 부족하고 광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5.18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초대 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되셨는데 그때 광주에 오셔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때 후보 연설에서 광주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 광주의 젊은 세대와 함께 광주를 바꿔나가겠다라는 그런 연설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보수당에서 한번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치 참여를 생각하고 입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대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어른분들이 한나라당은 잘못됐어. 어른들한테 이유가 뭐예요? 막 이제 물어봐도 그냥 에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굉장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 30년 전 제가 유치원 다녔을 때 봤던 광주의 충장로와 지금 제가 30살인 지금의 충장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발전된 것도 없고 광주도 마찬가지. 광주 이제 전반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나 했을 때 이제 한 당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복잡한 상황에서 그런 발전이 너무 더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당에서 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연님은 어떠실까요?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정당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의당 입당을 제가 당시에는 만 19세 입당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만 19세 제 생일날에 가서 입당 원서를 냈거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을 대구 지역에서 한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영화를 만드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 동아리를 하다 보니 이제 새로운 지역의 활동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청소년 운동, 청소년 권리 운동, 청소년 당사자 운동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되게 고군분투하시는 여러 인권 운동이라든지 사회에서 좀 조명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그런 선배들 좀 존경하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도 예전부터 어릴 때 저한테 좀 내용을 맥락은 좀 길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과거 운동권 분이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되게 이런 정치적인 지지 혹은 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그래서 민주시민이라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입당을 해서 활동하는 것이 대단히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이 나쁜 일이라고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나름의 저도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정의당에 당시 이제 입당을 하게 됐고 뭐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한 계기들은 뒤에 가서 또 설명할 또 방향들이 있겠죠?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시다가 정당에 가입을 하셨는데 왜 진보 계열의 정당과 연결이 되었을까요? 저는 당시에는 정의당이 제3과 가장 가까운 정당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인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저는 좀 정치화가 빨랐던 편이기 때문에 이런 성소수자 이슈라든지, 그리고 제가 출마할 때도 좀 크게 와닿았던 거는 아버지가 건축 쪽에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는 목수시기도 하고 이제 다치는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위험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의당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키워드들이 저한테 많이 나와요. 노동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이제 관심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것과 가장 가까운 정당을 지지하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정치를 선택을 하면서 혹시 본인에게 영향을 준 인물,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감은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형 이준석 의원에게 많이 받았고 광주, 호남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이준석과 천하람 의원이라고 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보수당이면서도 지금 호남에 보인 그런 이제 5.18 참배와
그다음에 호남의 이슈를 이제 언론에 띄워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저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광주의 이슈라던가 전남의 이슈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막 대구에서도 이제 똑같이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이랑 이준석 대표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인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어요. 5.18 참배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한 2번에서 3번 정도 했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묘비 전부 이제 저희가 닦았는데, 그때 그 묘비를 닦았던 게 양동시장, 광주 양동시장에서 천이 왔었고, 그 다음에 꽃은 우리 경상도에서 왔었고, 그래서 지금 진짜 굉장히 의미 있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나 기사에서 보지 못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그 유가족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뒤에서 뭐 이제 묘비 이제 닦는 이제 수건들이 이제 저 더러워지면 이제 교체를 해야 하고 이제 그런 스텝의 입장이었지만, 서 있으면은 이제 유가족 분들이 오셔서 저 청년들은 누구냐, 지금 이준석 대표와 이제 우리 개혁신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고 가셨고, 그렇게 그런 진심들이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다, 광주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수당에서 해왔던 사람들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다 넣고 이준석 의원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이준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있어요. 네.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 아니면 뭐 혐오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영감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갈라치기다, 뭐 어떤 걸 혐오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듣지 못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걸 갈라치기 했고 어떤 걸 혐오했는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답변을 이제 다 잘 못하시긴 하는데, 근데 광주에 있으면서 이제 그 민주당세가 강한 곳에 있으면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동의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죠. 이거는 갈라치기가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돼야 될 건. 저는 한 2-3개 바로 떠오르는 게, 네. 이준석 대표가 특정 세대나 연령층을 좀 자극해서 득표에 활용한 뭐 몇 가지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65세 이상 뭐 도시철도 무임승차 폐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의견을 냈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될 때 여성한테 병역 의무화해야 된다는 공약을 세웠거나, 전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65세 이상 이제 그 무임승차 이제 폐지는 저는 이제 시대 흐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이제 역피라미드 순으로 이제 인구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경찰, 소방 관련된 병역 문제는 실제로 이제 경찰, 우리 이제 소방에서 인력 관련돼 가지고 솔직히 이제 사람들마다 경찰, 소방을 서비스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 정의감 넘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찰 분들이 진짜 나는 경찰이니까 진짜 정의롭게 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런 직업정신을 투철하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저는 이제 점점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대표하는 어떤 흐름이 사실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에 20, 30대 여성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의 숙제가 될 것이다 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아연님이 좋아하는 정치인은 또 누구일까요? 가장 이 정치인으로서 혹은 정당의 당원으로서 좀 활동하게 된 계기가, 생각을 해보면은 2017년에 심상정 의원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1분 발언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다들 차별금지법 1분 더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 1분 발언을 한 번 쓸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발언을 마치고 나서 심상정 당시 후보가
1분 발언, 1분 찬스 쓰겠다. 동성애는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 명쾌하게 그런 한마디를 대선 후보라는 큰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움을 가지고 했던 정치인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는 물론 여러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도 있었고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당의 대선 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소수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한 꼭지, 한 문장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저는 집에 가면서 그 집 골목에서 그걸 듣고 다시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이렇게 집에 갔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당에 들어오고 입당하고 정의당 당원이라는 게 그 당시엔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정의당에서 사실 심상정 전 의원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계를 은퇴하셨고 은퇴하셨을까요? 그 배경에는 어떤 그한테 제기된 책임론이 있을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심상정 대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호불호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것을 여러 분당과 입당과 또 활동 과정에 있어서 제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의 시대와 또 다르게. 세대적으로 이제 심상정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에 있는 인물들에게 좀 더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각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다시 이제 정의당이 어려울 때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 우리가 진보 정당 역사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어떤 인물이 등장할 수 있을지를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좋아하는 정치인 혹은 응원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의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당내에 있는 인물로서 장혜영 의원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고 저도 장혜영 의원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장 의원이 했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 당사자를 둔 가족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는 어떤 발언들 그리고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그 행보들 그리고 장 의원이 가지고 있는 되게 예민하고 섬세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당사자들과 공감하고 함께 숨쉬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게 다가와서 장 의원 같은 분이 굉장히 필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그를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정치인으로서는 전 또 출마를 했었으니까 하승규 라는 정치인을 굉장히 응원하고 좀 팬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그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받은 성적표를 두고 이게 장혜영, 류호정 전 의원의 국회 입성에 있다는 비판이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혜영, 류호정 때문에 당이 잘못될 거였으면 진작에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유호정 의원은 지금 개혁신당 아니신가요? 탈당했을 거예요. 탈당하셨나요?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잘 모르는 분이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 갑작스러운 통합에 의한. 네. 혹시 뭐 개혁신당 안에서 같이 얘기 나눠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 녹색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 정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진보정당이 세력을 함께하고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양당제가 굳어있는 이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흔히 진보정당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참 힘쓰기가 어렵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에서 출마를 하고 또 혹은 험지라고 불리는 경상도에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존경심과 팬심으로 좀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도와줄 일,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지역에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두 분의 개인적인 소개 그리고 정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